인간이 통제하고 간섭해.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동물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애니멀 라이츠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애니멀 라이츠 운동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 세가 있죠. 지금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물론 많은 우리 뭐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술가들이 또 그게 동참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한국에서 뭐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거에 반발하는 것도 다 저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할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동물에게 그런 권리를 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간단히 너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는데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또 문제가 뭐냐면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권리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인간들의 있는 권리고 인간들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권리인데 그거를 모든 생명체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다른 그 존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당한 온당한 처사이냐라는 식의 또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메리 미즐리라는 여류 어떤 그 동물 관련된 연구자인데요. 뭐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예컨대 이제 고릴라나 침팬지가 있잖아요. 이런 침팬지가 있는데 얘 자기의 원래 근거지는 숲인데 예컨대 얘를 갖다가 숲에서부터 데려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데려와서 똑같이 우리 집 학교도 보내고 막 가르쳐 예컨대. 그러면 그것은 그 고릴라나 침팬지에게 특권을 주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모욕이 아니냐? 걔네들은 그런 문화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명의 근거가 그게 아닌데 걔네들한테 인간과 같은 인간은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와서 뭐 그런 식의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체제를 인간이 갖고 나온 그 체계를 고릴라에게 투사하는 거는 그거는 고릴라에게 특권을 주는 거냐 아니면 고릴라에 대한 모독이냐 뭐 이러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생물의 종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그 종에게 정말 과연 리스펙트 하는 건지 그런 거가 의문시 된다라는 그런 논의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그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간단하지가 않고 여러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캘리컷이라는 사람은 뭐 엄청난 철학자는 아닌데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그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원주민들의 사냥 의식, 말하자면 미국의 인디언들은 사냥이 주된 자기의 생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사냥꾼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사냥꾼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사냥한 사슴을 잡아서 그 사슴의 피로 막 얼굴에다 바르고 아주 신성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뭐 그런 드디어 내가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됐다. 자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냥이 상당히 자연의 원리의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슴을 죽이지만 그 동물을 죽이지만 동물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그 문화를 통해서. 왜냐 사실 그렇게 안 하면 그 지속이 안 되겠죠. 그 리스펙트를 안 했으면 그게 다 멸종하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이제 그 동물들을 사냥하지만 동물과 함께 자연에서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을 이 캘리컷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혹시 이제 영문학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포크너 소설에 나오는 이제 사냥의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을 사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동물 논의에 있어서 싱어라는 스피시즘, 동물 해방, 동물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 얼마나 너희들은 잔인하냐. 너희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관점이 있고, 이쪽 관점은 자연에서 벌어지는 원리 자체가 어차피 먹이사슬이다. 어차피 먹이사슬이다. 그 자체의 생명이 굴러가는 그건데, 단지 그것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냥 인간처럼 다 똑같은 인간 내에 어떤, 인간도 사실은 그렇게 발전시켜 온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그 문화를 다른 종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좀 복잡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나중에 공장제 목축, 우리 말하자면 목축을 자연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생태 미평에서 논의하는 동물은 지금 이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이 약간 결이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게 이른바 자크 데리다의,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 동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자크 데리다는 뭐 워낙 유명한 뭐 사상가라고 해야 될지, 뭐 비평가라고 해야 될지, 뭐 이 사람에 대한 끼친 뭐 대단히 큰데요. 이 사람이 말년에, 이건 뭐 발표한 건 아니고 그냥 강연을 한 건데요. 말년에 그냥 강연을 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적어서 낸 건데,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또는 more to follow, 가로에 쳐놨어요. 복잡합니다, 상당히. 이제 이 자체도 물론 이제 불어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 제목은 조금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코기토죠. 생각한다, 존재한다를 다르게 비튼 이제 그런 건데요. 내용은 상당히 두꺼운 책은 아니고 이제 강연인데, 꽤 두꺼운 이제 논문으로 나왔으니까 강연 온 건데요. 내용은, 시작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벗고 네이키드 상태로 딱 보는데, 고양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자기의 네이키드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게 일어나는 액션은 그건데, 그거로부터 이제 온갖, 데리다 특유의 온갖 이제 생각들을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시작은 자기가 이제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딱 보고 있어요. 처음에 자기의 네이키드한 상태를, 벌거벗은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벌거벗은 것에 대한 자의식으로, 내가 쟤랑 같은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나도 쟤랑 똑같은 동물이 된 건가? 창피하다. 또 내 걸 다 봤네,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쟤는 원래 옷을 안 입었어. 나만 옷을 입다가 안 벗으니까 나는 이제 벌거벗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쟤는 아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쟤는 벗은 게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옷을 입는다는 행위. 그러니까 동물은 원래 옷을 안 입고 원래 원초적인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치심도 느끼고 막 그런 복잡한 생각을 느끼게 된 것,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이라는 게 몸에 옷을 두르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생각 자체가,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 자체가 일종의 덮개를 덮은 것이다. 인간의 사유 자체가 말하자면 몸으로 치면은 몸에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말하자면 잘은 모르지만 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덮개를 가지고 자기의 그런 생각의 옷을, 자기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에 덮개를 하고, 인간은 그렇게 하기 마련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덮개가 곧 동물을 보는 관점으로, 동물론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맞아, 옷을 덮는 것처럼 그런 덮개에 입각해서 동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물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겠어요? 본원적인, 자기 자체의 내재적인 그러한 본원적인 존재일 텐데, 인간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적 관점이 투사된 인위적 담론의 결과로 동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복잡한데요. 원래 데리다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